맨해튼 한 구찌 매장에서 3인조 무장 강도가 $50,000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제38대 4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사 확충을 위한 회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태미 머피 후보 간 첫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후보 토론회가 18일 열렸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15년 전 내연녀에 자신의 금고에 보관된 현금 뭉치를 자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한 구찌 매장에서 3인조 무장 강도가 $50,000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맨해튼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구찌 매장에서 $50,000 상당의 명품을 훔친 3인조 무장 강도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정오경 웨스트 14번가에 있는 구찌 매장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들어와 총을 들고 매장 안의 모두에게 손을 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장의 CCTV 영상에는 그들이 구찌의 여러 핸드백과 캐리어, 지갑 등을 양손 가득 챙겨온 자루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총 $51,000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으며 이후 매장 밖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14번가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번 강도 사건 동안 총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제38대 4차 정기 이사회를 통해 이사 확충을 위한 회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19일 퀸즈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에 따른 이사 확충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최원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철, 류재봉, 조동현, 김은경 이사를 추천위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4월 말까지 1차 이사진을 구성하며 추천위는 추천된 이사들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 결의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 이전과 관련해 뉴욕 한인회는 박물관 측과 5년 리스 재계약에 따른 렌트비 조정 과정 중 박물관에서 이전 통보를 받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회관과 사무국 전체에 대한 9개월간의 재정 보고가 이루어졌고 회칙위원회와 회관조사개발위원회 등의 구성에 따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태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 간의 첫 후보 토론회가 18일 열렸습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 당원 투표에서 첫 승을 거둔 가운데 18일 예비선거 첫 후보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18일 오후 8시부터 90분 동안 펼쳐진 이날 토론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앤디 김과 태미 머피 간의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태미 머피 후보가 남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출마하기 직전 공화당 유권자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머피 후보가 공화당에 억대 기부금을 낸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머피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많이 기부했으며 남편과 10년 동안 뉴저지에서 민주당을 위해 일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머피 후보는 김 후보의 투표 기록 일부를 인용해 이민 등 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트럼프 탄핵에 2번이나 찬성표를 던졌고 선거 때마다 반 트럼프 후보로 출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의료와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과 경제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머피 후보는 학생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펠그랜트를 2배로 늘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재료에 가깝게 낮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츠 연방 상원 의원이 15년 전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의 금고에 보관된 현금 뭉치를 자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메넨데즈 상원 의원이 2007년 자신의 내연녀인 스페인어 신문 발행인 유부녀 세실리아 레이놀즈에게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금고를 보여줬으며 세실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개인 제트기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침대 등에서 세실리아와의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자신이 기업가들로부터 킥백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방검찰은 지난주 메넨데즈 의원의 두 번째 부인인 아르슬라니 의원이 뇌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으며 메넨데즈 부부가 뇌물을 준 기업가와 연락하기 위해 007이라고 명명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금괴는 부인인 아슬라니 의원의 어머니의 것이며 옷장에서 발견된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은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50만 달러는 메넨데즈 의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가가 비리 혐의로 정부에 압류됐다가 돌려받은 현금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억 명을 조사한 결과 백신이 심근염 등 부작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부 자금을 지원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약 1억 명을 42일간 지켜본 결과 심근염, 심낭염, 안면신경마비, 뇌신경 질환 등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게서 뇌신경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 수염이 예상치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의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심근염 사례가 나타났으며 두 백신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구진은 또 모더나 백신은 1차와 4차 접종 뒤 심낭염 사례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백신 접종 뒤에 나타나는 이 같은 증상은 코로나19 감염 뒤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위험과 이익에 관한 평가를 할 때는 감염으로 인해 동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아닌 아르헨티나, 호주, 카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8개국에서 9,906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이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농무부와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23만 3,081톤으로 중국과 홍콩 20만 1천여 톤, 일본 19만 8천여 톤을 앞서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액면에서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0억 4,700만 달러로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고 일본의 중국과 홍콩 수입액은 19억 300만 달러, 일본은 13억 5,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28만 4,521톤보다는 20% 정도 줄었습니다. 또 수입액 역시 2022년도보다 23% 감소했지만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소고기와 소부산물까지 합친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최대 수입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연례 국정연설로 지금까지의 판세를 역전할 것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반박 연설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고령에 따른 기억력 논란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을 판세를 뒤집을 찬스로 보고 강한 존재감과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화당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를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정연설에서 극약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서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을 극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인슐린 등 처방약값 인하 등의 성과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세,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 의문사 등 러시아 문제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의 신속한 의회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리셋 기회로 삼고 있지만 국정연설 뒤 야당이 반박 연설을 하게 되는 점을 활용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극적인 대선 전초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달러와의 지배적 위치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미국 경제 그 자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티브 카민 등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브릭스 등 다른 국가가 아니라 미국 경제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미 의회의 무능, 막대한 재정 부채를 줄이려는 의회의 의지 부족 등이 잠재적으로 미국 금융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결국 달러화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만일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미국 경제 역동성이 줄어들고 달러화 지배력 감소는 물론 미국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달러화의 지배력이 감소되면 전 세계 무역과 생산성,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며 국제정치와 군사적 안정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화 결제 비율이 88%에 달하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 보유액의 55%가 달러화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미국 기업에 대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삼성, 현대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다음 달 초 보조금 지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상무부는 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 파운더리스의 뉴욕주와 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와 증설을 위해 15억 달러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억 달러는 하나 2조 원에 달하는 거금으로 지원액은 기성고, 즉 설비 투자에 따른 공장 신축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됩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와 항공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도 팬데믹을 거치며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셧다운되다시피 했다며 오늘 지원으로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를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 반도체 공장 운영과 증설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달 7일 바이든 대통령의 새 국정연설 이전에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부터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으며 사흘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3,7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잘 알려진 미국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의 고조부를 사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카나다를 출발해 뉴저지주 뉴욕공항으로 향하던 에어 카나다 항공기가 운항 도중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다행히 오후 1시 40분 무사히 뉴욕공항에 착륙했으며 정밀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일요일 새벽 5시쯤 롱아일랜드 오이스터웨이의 노인 아파트에서 불이 나 84세와 74세 노파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라바마주 대법원이 체외 인공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이 판결이 올해 대선 낙태권 이슈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이 오는 5월 현물 상장 지수펀드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더리움이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000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당첨금 $3,600만 메가밀리언 잭팟 복권이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판매됐지만 당첨금 청구 기한인 180일 내에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출시된 테슬라의 첫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출고 2달 만에 차체 표면에 녹이 쓴 것으로 드러나 부식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6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2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